한국에 사는 고양이는 언제부터 우리 곁에 머무르게 되었고 어떻게 공존해왔을까? 이 책은 묘연했던 한국 고양이들의 내력을 낱낱이 들려준다. 어디를 거쳐 이 땅에 왔는지, 얼마나 귀여움을 받았는지, 어쩌다 도시를 떠돌게 되었는지, 다른 나라 고양이에 비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적 맥락을 밝힌다. 고양이는 본래 외래종이어서인지 우리나라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이집트, 유럽, 일본 등 세계의 고양이와 아울려 짤막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 책은 그렇게 생략되고 흩어져 있던 한국 고양이의 생기발랄한 발자국을 섬세하게 발굴하고 성실히 모아 만든 연대기다.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고양이만큼 지난한 굴곡을 겪은 동물도 없다. 중세 유럽에서는 악마의 하수인으로 여겨져 끔찍한 학대와 학살을 겪었는가 하면 반대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신의 신성한 상징으로 간주되어 대중적인 숭배를 받았다. 중국에서는 고양이의 힘을 빌려서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일본의 고양이 인형은 지금까지도 재물을 부르는 부적으로 쓰이고 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고양이를 대우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그야말로 극과 극인 셈이다. 한국인과 고양이의 동행, 헤어나올 수 없는 유구한 매력을 가늠하다. 거리를 떠도는 고양이들은 흔히 볼 수 있다. 자동차나 인기척에 깜짝 놀라 달아나는 고양이도 있고, 사람에게 먼저 다가와 냥하면 몸을 부비거나 바닥에 드러 누워 애교를 부리는 고양이도 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보이지 않는다.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한 번쯤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도둑 고양이라는 편견을 넘어 반려묘의 40%를 차지하게 된 한국 고양이의 역사, 한반도 최초의 집사 이규보의 검은 고양이, 숙종의 퍼스트캣 금손, 조선의 캣맘 묘마마와 동네 고양이들, 뚱보공 이재순의 기절시킨 개화기에 악갱이까지 K고양이와 한국인의 우여골절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사람들은 고양이에게 저마다 다양한 욕망을 덧씌웠다. 학자는 자신이 믿는 우주의 작동 방식을 근거로 고양이를 설명했고, 의사는 고양이와 다른 사물의 상호작용에서 의학적 영감을 얻었다. 선비는 각자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고양이에 빗대 강조했고, 백성은 장수와 건강에 대한 염원을 교양이 그림에 담아 걸었다. 길들여지지 않는 고양이에게 구구한 억측과 과장, 미신을 덧씌워 유물로 간주하고 저주의 희생양으로 삼기도 했다. 코로나처럼 전 세계가 휩쓴 콜레라 시대의 고양이는 액마기를 하려는 인간들의 위협을 받았으며, 도시의 밀집한 인구로 인해 늘어난 쥐를 잡기 위해 동원되었다가 쥐가 줄자 오열이 쥐약의 목표물이 되었다. 고작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도둑 고양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던 이유다. 참 다행인 사실은 우리 역사 속의 고양이는 서양에 비하면 잔혹한 참상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다만 서양처럼 시대에 따라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좋은 가죽을 얻기 위한 일종의 사냥 동물에서 농사를 망치는 쥐를 잡기 위한 보안책으로 이후 무료함을 다스리기 위한 반려동물의 위치까지 올랐다가 도시화로 인해 다시 냉대받는 위해동물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고양이는 역사상 수많은 집사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혐오를 받고 있기도 한 그런 시대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작 한국의 고양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살았는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놀았는지, 어떤 장난을 치고 무슨 사건을 벌였는지,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는지 등등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꼼꼼한 조사로 찾아낸 풍성한 사료들 속에서 고양이들은 정몽주의 스승목은 이색, 한국 정치로 대신들을 쥐락펴락한 숙종 등 한국사의 유명인들도 그저 한 명의 집사였음을 보여주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대신이 애지중지하는 고양이들 데려가려다 망신당한 양녕대군, 고양이만 돌보지 말고 지가에도 신경 쓰라는 친정아버지 효종의 편지를 받은 숙명공주의 일화, 찬양에 가까운 이규보와 성현의 고양이 시는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고양이의 유구한 매력을 가늠하게 한다. 고양이라는 말의 변천, 턱시도 치즈 3세기의 옛 이름, 지금과 다른 캣닙 사용법, 전통적인 고양이상, 조선의 캣맘 묘마마 등 과거와 현재가 맞닿아 있는 흔적들을 발견하고 사랑스러운 고양이 그림과 사진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우리가 고양이를 바라볼 때 고양이는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인간의 영혼을 고스란히 비춰준다.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과 기꺼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 책이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선 후기 고양이를 배척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단순히 개체수가 증가해서만이 아니었다. 캣맘으로 인해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현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니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양이를 싫어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결국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양이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른 부작용이었다. 곤디 고양이는 농촌에서 쌀을 갉아먹는 쥐를 잡기 위해 들여오기 시작한 동물이다. 현대 도시화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줄어들고 그에 따라 농촌이 점점 쇠퇴했다. 반면에 도시화로 인한 상품 없이 발달하며 쌀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왔다. 힘들게 농사지어서 쌀을 얻는 게 아닌 손쉽게 돈으로 쌀을 사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니 쌀을 갉아먹는 쥐가 있더라도 굳이 힘들게 쥐를 잡는 대신 쌀을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고양이가 필요 없어졌다는 뭐 그런 이야기랄까? 독자들은 조상 집사들의 주접에 키득거리다가도 한국 고양이의 신선한 삶에 비친 인간의 욕망을 들여다보며 고양이와 인간이 지혜롭게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길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고양이를 향한 인간이 깊은 애정과 한없는 잔혹함이 교차하는 한국 고양이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동물에게 쏟는 다정함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